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플루티스트 김수윤입니다. 플루티스트 윤현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선생님께서 그동안 가르치신 노하우를 고스란히 담긴 책, 코칭 클리닉 교본이 출시되었다고 해서 네, 그 교본을 소개하고자 이제 이런 시간을 마련하였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저번에는 네, 그 교육에 관련돼서 책을 쓰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또 이제 플룻에 관련된 이렇게 코칭 클리닉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쓰시게 되셨나요? 네, 작년에는 미래 아이 교육 어떡하죠? 라는 일반적인 교육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을 쓸 때도 실은 음악 교육이 바탕이 돼서 수학 교육, 영어 교육, 또 미래 교육에 대한 책을 썼고요. 요번에 코칭 앤 클리닉이라는 이름을 진 이 책은 말 그대로 코칭과 클리닉인데요. 학생들을 지도할 때 우리가 티칭과 코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티칭은 어떤 제시어나 교사의 어떤 이끌림에 의해서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 형태라면, 코칭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이끌어주는 그 수업 방식입니다. 이 방식들을 이용해서 전문 연주자들한테 또 접목해 보니까 클리닉이 아주 훌륭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코칭 앤 클리닉이라고 지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이 책을 배서 좀 읽어봤거든요. 제가 네네. 읽어봤을 때 그 책 내용 안에 네. 그 넛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넛지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네, 넛지라는 것은 옆구리를 콕 찔러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옆구리를 콕 찔러서 그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을 넛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음악을 지도할 때 보면 여기는 뭐 부드럽게 해, 여기 좀 더 크게 해, 여기는 작게 해, 이런 지시어를 학생들에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치 뭐 토끼가 뛰는 것처럼, 그렇지만 토끼가 뛰지는 못하죠. 그런 것처럼 느끼라고 하는데, 그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느껴서 바로 플룻에 연결할 수 있어서 그 넛지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럼 그 행위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리듬이죠. 리듬이기 때문에 리듬을 일단 많이 걷게 하고, 그리고 손으로 표현하게 하고, 가사도 쓰게 하고, 노래도 하게 하고, 그 감정 표현을 연기로도 하게 하고, 뭐 등등 아주 다양하게 책이 잘 서술되어 있고, 또 이것을 책으로만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우실까봐 유튜브로 찍어가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보시면 자세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사실은 네. 선생님하고 이 책 나오기 전부터 네. 이 내용을, 클리닉의 내용을 이제 네. 독주에 준비를 하면서 네. 이제 연습할 때 네. 사용을 해봤는데, 네. 아, 실제 무대에 가니까 사실은 그 네. 생각보다 굉장히 잘 네.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은 제가 그 클리닉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출판 동기를 먼저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제가 뭐 그동안 가르쳤던 것을 책으로 쓸 생각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작년부터 플룻을 처음 잡는 것부터 배운 학생을 가르치게 됐어요. 그전에는 이제 어디선가 배운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이 학생을 가르치면서 이 학생에게 음악적 표현을 가르치고도 싶고 테크닉도 가르치고 싶고, 물론 도레미파솔라시도 겨우 아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없을까 찾아보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조금 부족하지만 작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와, 네. 멋지세요. 그래서 그 학생 이름을 따서 누구누구의 꿈이라는 곡을 처음에 써서, 네. 그 학생이 볼 수 있는 솔에서 도까지밖에 영역이 안 되니까 그 또 음. 기본 4분음표, 8분음표를 이용해서 음악이라는 것은 이런 거라고 초보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초보도 테크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단순하게 손가락만 움직이면 썰파썰파썰파썰파썰파 16분음표를 여러 번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해서 테크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이 굉장히 발전하는 걸 보면서 네. 전문 연주자들은 이걸 하게 되면 어떨까 해서 윤 교수님처럼 이런 분들에게 같이 우리가 해봤더니 굉장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네, 그 준비하면서 사실 독주회라는 게 곡도 많고 그렇죠. 시간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연주하는 시간도 길고 하는데 그 네. 시간을 어떻게 내가 채워야 되나?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사람들하고 소통해야 되나? 이게 사실은 가장 힘든 부분이었는데 네,
그런 부분 어려웠던 것들을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넛지라는 네. 그런 걷고 노래하고 가사 쓰고 하는 것들과 함께 해보니까요. 네. 글쎄요, 그게 뇌에 저장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주할 때 그거를 이렇게 꺼냈으면 되는 맞습니다. 근데 편하더라고요. 윤 교수가 대단한 게, 윤 교수 정도 되면은 내가 잘하니까 라고 생각해서 이 클리닉을 받을 생각을 안 하죠. 대부분이 뭐, 학교 공부 끝나고 나면 솔리스트가 되거나 그렇죠, 박사 과정을 그렇죠. 끝나면 네. 나는 이미 연주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음악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운동선수들, 네. 프로 선수나 아니면 뭐 국가대표 선수들도 네, 네. 보면 옆에 코치도 계시지만 이제 네. 뭐 식단 관리해 주시는 분, 그렇죠. 영양 관리해 주시는 맞습니다. 분, 아니면 뭐 근육 관리해 주시는 분, 맞습니다. 통증 관리 이렇게 여러 분야의 그 분들이 그렇죠. 붙어서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시는데 사실 음악 같은 경우 저도 제 공부가 다 끝나고 학교가 다 그렇죠. 끝나고 이제 사회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는 정말 그 모든 거를 혼자서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사실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음악 하시는 분들은 이제 호련히 혼자서 그걸 해야 되는데, 이 예술이라는 것은 중요한 게 자기를 객관화하고 볼 수 그렇죠. 있는 이런 능력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혼자 하다 보면 주관적인 생각에서 문제 해결을 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제가 제 문제를 보기가 상당히 맞습니다. 어렵더라고요. 맞습니다. 누군가 좀 이렇게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그래서 제가 윤 교수 보고 놀란 거는 자기 제자들을 데려와서 제자들 앞에서 또 이 클리닉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솔직히 놀랐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이거는 정말 필요하다.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진짜로. 맞습니다. 그 클리닉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인지 설명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여러 가지 뭐 곡에 대한 분석을 같이 한다거나 뭐 우리가 어떤 보여지는 모습 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이 기본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기본적인 부분에는 이제 우리가 그 기능적인 부분과 또 사고력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기능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 테크닉, 손가락 테크닉, 호흡, 뭐 입술,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원래 작용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사고력이죠. 그 사고력인 부분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음악이란 무엇이냐, 리듬은 무엇일까, 멜로디는 무엇이고 우리가 음악을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서 그것을 느꼈을 때 그 기능들도 쉽게 따라온다라는 그 기본적인 클리닉을 우리가 하고 있죠. 그 상세한 내용은 물론 책에 있습니다. 책을 많이 참조하시면 네, 많은 맞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네, 것 같네요. 예. 네, 이제 앞으로 네. 사실 미래학자들이 지금 뭐 4차 산업의 시대다. 네. 지금의 어떤 이렇게 변화가 굉장히 그렇죠. 많은 시대여서 네. 사실 다들 많이 좀 음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전공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것도 많고 맞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러한 그 앞으로의 시대에 네. 이 책이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요? 네,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럽고요. 저 시대에는 너무나 감사했던 시대라 그런 걸 고민하지 않았지만 20대, 30대 아니면 지금 10대 아이들이 음악을 할 때 실은 연주 면에서 봤을 때 아니면 작곡을 하는 면에서 봤을 때 AI가 우리보다 또 완벽하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AI가 한 곡이냐 사람이 한 곡이냐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AI를 사람이 한 곡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AI가 창의적으로 네. 음악을 연주하기도 하고 작곡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예전에 음악을 한다 했을 때 어머니들이 학생을 데리고 와서 선생님 앞에서 우리 아이 재주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예, 재주 있습니다 하세요? 아, 재주 없으니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하곤 했죠. 근데 이제는 그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 음악의 역할이 음악에 재주 있는 사람들을 연주자로 만들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더 많은 퍼센테이지에서 모든 사람들이 음악을 함으로 인해서 인간과 기계 사이에서 보다 더 인간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학습으로 그런 도구로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일선에서 선생님들 굉장히 어려우시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지쳐오는 학생들에게 플룻을 가르친다는 건 굉장히 우리보다 더 힘들죠. 사실 쉽진 않아요. 얘들 다시 그 오는 학생들을 이제 네, 정말 이렇게 뭔가 즐겁다, 맞습니다. 희망차다 네,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싶은데 맞아요. 그게 참 어렵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음악은 굉장히 아름다우나 과정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과정이 더욱이 쉽다고는- 플룻을 이렇게 불면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바람 소리만 나죠. 그래서 초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죠. 그래서 그 선생님들께서 이 코칭 앤 클리닉에 보면 뒤에 70여 가지의 그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면 좋을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 디테일한 방법들이 있고 이걸 어떻게 하는지는 이 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책을 통해서 초보 학생들을 보다 더 쉽게 가르치는 데 쓰였으면 좋겠고요. 더더욱이 이제 비대면 수업을 또 우리가 불현듯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분명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야 우리가 이 학생들을 비대면으로 수업할 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들을 써놨고요. 네. 또 하나는 네.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그 전공자들 학생들 입장에서 열심히 했으나 더 이상 발전하지 않을 때 그죠? 그렇죠. 그럴 때가 가장 힘든 때이기도 해요. 저도 네. 그런 시절을 겪기도 했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뭔가 도움이 되는 네. 말 한마디, 그 다음에 어떤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책? 그렇죠. 그런 것도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전공자들을 위해서 음악이란 무엇이고 리듬은 어떻게 해야 되고 레슨을 받는다는 건 뭐고 레슨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이런 어떤 기본 개념들 써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자기를 객관화해서 스스로 클리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전공하시는 그 전공자분들께서 행복한 그 음악가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네. 정말 기원하고요. 네. 얼게만 느껴졌던 클래식이 이런 작은 하나의 그 그렇죠. 책을 통해서도 조금 더 사람들에게 가깝게 느껴졌으면 좋겠고 네. 모두의 어려움도 해소되었으면 좋겠고 네, 맞습니다. 제가 정말 강하게 원하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네. 모든 사람이 클래식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면 분명히 이 음악을 이 클래식이 대중 클래식이 될 수 있는 그죠? 그렇죠? 지금 그런 시대가 와서 모두들 특히 AI 시대에 인터넷 수업으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학생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